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워드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이제 실제로 이제 30분 동안 이제 치러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갈 때 우리 수험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적어도 이제 30분 전에는 시험장에 미리 도착을 해 있어야 돼요. 30분 전에 이제 시험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 먼저 다녀오시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이제 음료수가 됐든 물이 됐든 그런 것들을 마시고 좀 차분한 그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보는 날 내가 늦어서 이제 시험장에 좀 늦게 이제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보기 뭐 2분 전, 1분 전 그렇게 이제 만약에 도착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뛰어갔겠죠. 그러면 숨도 차고 내가 이제 화장실에 갈 여유도 없고 마음이 이제 조급해져 있다고요. 그 상태로 이제 시험 보게 되면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하던 그 실력이 100% 이제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적어도 이제 30분 전에는 미리 이제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출발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시험장에 갈 때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야 되는 게 수험표가 됐든 아니면 신분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꼭 챙겨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이제 컴퓨터실로 이제 보통 이제 입장을 하는데, 그때 컴퓨터실로 이제 입장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컴퓨터 같은 것들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수험생 인적 사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확인을 이제 받아야 돼요. 그때 신분증을 가져갔죠. 가져간 그 신분증을 이제 감독관한테 보여주면 되는데,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증이 됐든 아니면 학생들 학생증이 됐든 아니면 운전면허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가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는 초등학생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 건강보험 카드가 됐든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을 이제 지참해서 시험장에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보는 날 너무 정신없이 막 출발하다 보니까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집에다가. 그러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증하고 수험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하루 전날 미리 챙겨 놓으세요. 그렇게 이제 인적사항을 전부 다 이제 확인받고 자리를 이제 배정을 받으면 문제지가 이제 주어질 때까지 시험장에 있는 그 컴퓨터를 평소에 이제 자신이 사용하던 그런 이제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맞춰 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환경 설정하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 한글 프로그램 켜서 직접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죠. 맨 처음에 이제 뭐부터 확인하냐면은 우리 도구라는 요 메뉴요. 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우리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해서 도구에 이제 환경 설정에 이제 찾아갑니다. 해서 이 환경 설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환경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그때 맨 첫 번째 이제 탭이 우리 편집이라는 그 탭이 있어요. 이 편집이라는 탭에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게 뭘 해주냐? 지금 이 두 가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확인하고 끝내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반드시 지금처럼 체크 표시를 이제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얘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체크 표시가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한글 프로그램 종료를 시키면 지금처럼 한글을 이제 끝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보다가 시험이 이제 종료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이제 누르라고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감독위원회 이제 지시에 따라서 확인 버튼을 이제 누른 다음에 답안을 저장해라. 그때 답안 저장 그 제한 시간은 10초입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시험 관리 그 프로그램이 이 중간에 이제 화면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 한글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려고 요 X 버튼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제 종료를 하겠죠. 근데 확인하고 끝내기 아까 그걸 이제 해제하지 않게 되면 메시지 상자가 중간에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근데 시험 관리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그 확인 버튼을 이제 누를 수가 없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 설정에서 확인하고 끝내기 요거는 이제 반드시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맞춤법 도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얘를 이제 켜놓게 되면 한글 2022에 있는 그 맞춤법 사전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맞춤법 사전이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틀린 글자에다가 빨간색 밑줄을 그어서 이제 표시를 해줘요. 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 이제 입력한 그런 글자들을 쉽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맞춤법 도움이라는 게 100%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해서 지금처럼 맞춤법 도움이 작동하고 이걸 이제 켜놓고 우리가 설정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어요. 그때 만약에 지금 틀린 글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렀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틀린 글씨가 있어요? 없거든요. 없는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빨간색 밑줄이 이렇게 이제 그어져요. 얘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 있는 그 맞춤법 사전이랑 서로 비교를 해서 그 맞춤법 사전에 등록이 안 된 거, 그런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빨간색 밑줄이 들어간다고요. 해서 얘가 이제 100% 이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서를 쭉 작성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들은 한 번씩 이제 의심을 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겠죠. 해서 우리가 요런 이제 빨간색 밑줄을 100% 완벽하게 신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밑줄이 안 그어져 있다고 해서 얘가 이제 100% 맞은 거다, 그렇게도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빨간색 밑줄을 그어주면 아무래도 우리가 오타가 됐든 띄어쓰기가 됐든 그런 것들 이제 잘못했을 때 우리가 틀린 것들을 쉽게 이제 찾고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설정에 들어와서 확인하고 끝내기, 그리고 맞춤법 도우미 작동, 요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 설정이라는 그곳에 보게 되면 맨 위에 우리 파일이라는 요 탭이 있어요. 요 파일이란 탭이요. 요 탭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이 중간쯤에 보게 되면 복구용 임시 파일 자동 저장하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무조건 자동 저장하겠다, 이곳에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된 거는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제 해제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무조건 자동 저장하겠다, 그리고 10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10분마다 이제 무조건 계속해서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저장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나는 시험 본다고 이제 정신없이 막 이제 입력하고 막 편집하고 있는데 이 자동 저장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흐름이 이제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 자동 저장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체크 표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다가 중간중간에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틈이 날 때마다 우리가 알아서 저장 버튼을 꼭 눌러줘야 된다. 그거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도구에 들어가서 우리 환경 설정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편집 탭에서, 편집이라는 그 탭에서는 확인하고 끝내기는 무조건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맞춤법 도우미 작동, 요건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 설정이라는 그 대화 상자에서 우리 파일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무조건 자동 저장,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이제 설정을 이제 해제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기라는 요 메뉴 있죠. 이 보기라는 메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이제 폭맞춤이라고 있어요. 이 폭맞춤을 이제 한번 이제 클릭을 이제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폭맞춤을 내가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4 용지 있죠. 이 용지가 한 화면에 이제 맞게끔 그 가로 폭을 이제 알아서 이제 조정을 이제 해 줍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폭맞춤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쪽 윤곽이라고 있어요. 쪽 윤곽, 이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꼭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쪽 윤곽을 내가 이제 선택했을 때 안 했을 때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쪽 윤곽을 이렇게 이제 한번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쪽 윤곽을 꺼버리면 지금 우리 화면상에 보이는 거는 딱 본문 영역 있죠? 그 본문 영역만 한 화면에 이렇게 이제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머릿말이 됐든 꼬릿말이 됐든 아니면 쪽 번호가 됐든 아니면 각주가 됐든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그런 것들이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아요. 해서 우리 워드 시험 볼 때는 이쪽 윤곽이라는 거 요걸 이제 땅 하고 켜줘야 우리 머릿말 꼬릿말 쪽 번호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게 보인다고요. 해서 A4 한 장이 있을 때, 한쪽이 있을 때 그 윤곽까지 전부 다 이제 보여달라, 그겁니다. 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쭉 윤곽을 껐을 때는 지금 이 영역만 보인다고요. 이 영역이 이제 본문 영역이고 이 영역을 기준으로 요 위쪽이 이제 우리 머릿말 그 구역이죠.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꼬릿말 구역도 지금 이곳에 이제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윤곽을 꼭 켜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기란 탭에서 또 해줘야 되는 게 지금처럼 문단부호 요거 이제 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 이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켜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단부호를 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내가 어디서 이제 엔터를 쳤는지 그 엔터 친 자리를 표시를 해줘요. 내가 이 문단부호를 꺼버리면 지금처럼 엔터 친 자리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엔터 친 자리를 보기 위해서 요 문단 부호는 반드시 이제 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 이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에다가 체크 표시를 해둬야 그 그림을 내가 이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제 해제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어도 화면상에 그 그림이 짜잔하고 뜨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꼭 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투명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투명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잖아요. 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왼쪽과 오른쪽 우리 표 전체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은 우리가 선 없음을 이제 선택한다고요. 그때 선이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빨간색 그 점선으로 보여달라. 그게 이제 우리 투명선이에요. 그래서 투명선은 뭐 꼭 켜야 된다, 꼭 안 켜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투명선은 대부분 이제 켜놓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짜잔하고 들어가게 되면 아래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문서창이라고 있습니다. 이 문서창에 보게 되면 우리 가로 눈금자라고 있어요. 이 가로 눈금자 지금 여기 켜져 있죠. 이 가로 눈금자가 요 위쪽에 있는 이 눈금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금자가 켜져 있으면 우리가 표가 됐든 그래프가 됐든 그런 것들의 이제 가로 길이를 측정할 때 우리가 이 눈금자를 보고도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짜잔하고 있을 때 지금 이곳을 보고 우리가 이제 기본 도구 상자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도구 몸이 있습니다. 얘를 보고 우리가 서식 도구 상자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랑 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편하게 이제 작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키는 방법은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기본이다, 서식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돼야 지금처럼 이런 이제 기본 도구 상자랑 우리 서식 도구 상자 요게 이제 화면상에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구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앞에 여기 글자판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서 한영키가 됐든 아니면 왼쪽에 있는 시프트와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그때 이제 글자 자판에 이제 전환이 돼요. 그때 전환되는 그 자판을 우리가 따로 이제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글자판에 이제 땅 하고 들어갔을 때 맨 첫 번째 거 글자판 바꾸기 하고 있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입력기 환경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제1 글자판, 제2 글자판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한글하고 영어를 이제 대부분 쓰니까 한국어, 영어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한국어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두 번씩을 이제 사용하고 이제 영문 같은 경우는 이제 커티자판을 이제 사용합니다. 해서 두 번씩 표준이다, 커티다. 요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곳에 이제 다른 언어가 됐든 다른 게 이곳에 만약에 선택이 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워드 시험 볼 때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잖아요. 표를 만들 때 쓰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T요. 컨트롤 NT를 따당하고 눌렀을 때 지금처럼 표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고 그때 지금 제 거는 6줄에 이제 4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는 6줄에 이제 5칸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아래쪽에 우리 글자처럼 취급 여기는 반드시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얘는 이제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꼭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6행 5열짜리 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번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 표를 그냥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다시 이제 컨트롤 NT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방금 이제 표를 만들었을 때 6줄에 5칸으로 만들고 글자처럼 취급 요걸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 줬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있는 그 컴퓨터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미 사용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전 사람이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의 기본값을 이제 설정해 놨는지 그걸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컴퓨터에 내가 처음 앉았으니까. 그래서 시험장에 이제 미리미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이제 미리 들어가서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싹 다 이제 확인받고 그때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우리 도구의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편집이라는 그 탭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끝내기 요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맞춤법 도우미 작동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줘야죠. 그리고 파일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무조건 자동 저장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제 해제를 해줄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제 자동 저장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틈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직접 이제 저장을 이제 해 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구라는 그 메뉴요. 그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지금 글자판이라고 있고 이 글자판에서 제1 글자판이다, 제2 글자판이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1 글자판은 우리가 한국어 2번씩 표준 요걸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제2 글자판은 영어 커티 요걸로 이제 설정을 이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나 안 돼 있나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이제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기라는 그 메뉴요. 그 탭으로 이제 이동해서는 우리가 폭 맞춤 요것도 이제 한번 클릭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쭉 윤곽도 이제 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단 보호도 켜주고 그 다음에 그림 요것도 이제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로 눈금자가 꺼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가로 눈금자도 이제 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글 프롬을 켜서 봤을 때 화면상에 이제 기본 도구 상자랑 우리 서식 도구 상자 이런 게 이제 있나 없나 보고 없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제 켜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 엔트를 눌러서 이제 표 만들기 요거 이제 한번 수행해 주면 되죠. 그때 우리 기본 값으로 6줄에 5칸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요게 이제 설정된 상태로 이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우리가 표 만들기 요거 이제 한번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글자처럼 취급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환경 설정할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글 프롬을 싹 이제 꺼놔야죠. 그렇게 이제 한글 프롬을 이제 종료하고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시험 준비 및 이제 유의사항하고 화면상에 이제 얘가 이제 짜잔하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유의사항에 보게 되면 시험 진행은 반드시 이제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 행위를 하게 되면 당의 이제 검정은 당연히 이제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년간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응시를 못 합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독관이 이제 설명하는 것들 이제 잘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감독관의 이제 설명이 이제 끝나고 나면 화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수험자 인적사항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뜨죠. 이 내용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쭈르륵 전부 다 이제 뜰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험표 있죠. 수험표랑 이 수험 번호랑 이제 똑같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써져 있는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싹 다 이제 확인을 직접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이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롬이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수험번호.hwp 그 파일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때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그 수험 번호가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이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이 한글 프롬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됐는지 싹 다 이제 확인을 해요.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 시작하고 시험 시작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상에서 시험 준비 및 유의사항 이런 이제 대화 상자가 없어지고 지금처럼 화면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 프롬이 이제 짜잔하고 떴죠.
뜨고 오른쪽 위에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험 번호도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성명도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30분 중에 우리 시험 시간 30분 중에 몇 분 몇 초가 남았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 갈 때, 입시를 할 때 그때 이제 신분증 꼭 챙겨가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리고 환경 설정하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설정하고 어떤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지 그거 꼭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이제 시작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